화면이 서서히 열리며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한 노년 남성이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뭔가 놓친 듯한 아쉬움과 깊은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왜 나는 운동도 하고 약도 챙겨 먹는데 감기 한 번 걸리면 이렇게 오래 갈까? 혼잣말을 내뱉는 이 남성의 이름은 박정윤 씨, 68세. 그는 3년 전까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공원을 걷고 하루 1시간씩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며 집에서는 유산균과 비타민까지 챙겨 먹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코로나 이후 그는 이유 모를 감기와 장염, 대상포진, 심지어 구내염까지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아침마다 손발이 차갑고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그는 한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더 운동을 늘려야 하나? 고단백 식단으로 바꿔야 하나?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면역력은 점점 약해지고 하루하루가 피로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을 바꿔준 단 하나의 습관이 생깁니다. 운동도 약도 음식도 아닌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이었죠. 그는 이 습관 덕분에 겨울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내년 찾아오던 대상포진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체내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까지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습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면역을 운동이나 약에만 기대고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병원을 전전하고 있었을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더라고. 그렇다면 대체 이 남성의 면역력을 20배나 끌어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더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전환되며 화면은 이제 어두운 방 안을 비춥니다. 지그시 침대에 기대어 앉아있는 65세 여성, 김남희 씨. 그녀는 최근 1년간 4번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엔 장염, 그 다음엔 폐렴, 그리고 입안이 홀고 전신 피로가 찾아왔죠.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매일 해요. 걷기도 하고 집에서 요가도 해요. 그런데 면역이 왜 이럴까요? 그녀의 말을 들은 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어르신, 몸은 분명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뇌는 지금 계속 경계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녀의 자율신경은 무너져 있었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T세포와 NK세포가 거의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스트레스성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쌓이는 고독이 면역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보다 매주 1회 이상 깊은 감정, 교류를 가진 사람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2021년 미국 UCLA의 신경면역학 연구에서는 고립감이 높을수록 백혈구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이는 면역력 저하와 자가면역 질환 발병률 증가로 이어진다. 고 발표했습니다. 즉, 면역력은 근육이 아니라 관계와 감정, 그리고 정신적 회복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고 정윤 씨는 동네 작은 독서 모임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짧은 시 한 구절을 나누며 웃습니다. 누군가는 운동보다 독서 모임이 더 면역에 좋다니 말도 안 돼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교류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분비를 유도하고 이는 T세포 활동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 존스 홉킨스 면역연구소. 그가 했던 작은 행동은 이겁니다. 아침에 5분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해 안부 묻기, 2달에 한 번, 지역 독서 모임이나 수공예 동호회 참여. 그는 운동을 줄이고 대신 사람들과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면역 수치는 20배 가까이 상승했고 자잘한 병들이 모두 사라졌죠. 이제 그의 얼굴엔 피로 대신 생기가 돌고 손끝의 떨림도 멈췄으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던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건 몸을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연결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시나요?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시나요? 그 모든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면역 습관, 그것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운동보다 20배 강력한 면역력의 진짜 핵심,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나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 67세 박정윤 씨는 베란다, 창문을 닫다 말고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손에 든 마른 수건은 이미 유리창 닫기를 멈췄고 그의 눈은 초점 없이 멀리 먼 산을 향해 있죠. 이른 봄인데도 몸은 으슬으슬했고 눈은 자주 충혈됐으며 잇몸이 자주 붓고 작은 상처 하나에도 회복이 오래 걸렸습니다. 운동을 게을리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가 앉아있는 식탁 위엔 매일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비타민 D, 아연, 유산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면역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에겐 무력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면역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T세포와 NK세포의 활성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합니다. 박 선생님, 혹시 최근에 많이 외롭거나 속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는 눈을 껌뻑이며 되묻습니다. 예? 그게 면역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의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사람은 웃고 공감받고 위로받을 때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혼자 끙끙 앓는 감정은 면역을 무력하게 만들죠. 이쯤 되면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웃는다고 면역이 올라간다고요? 그건 기분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최근 10년간 축적된 면역학 연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면역세포를 직접 지휘하는 사령탑이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 면역정신학센터 보고서. 사람이 진심으로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T세포와 NK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염증 수치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웃을 때 교감신경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이는 몸의 면역 회복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웃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닌 세포 수준의 치유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웃음도 효과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예입니다. 2012년 일본 오사카대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을 뿐인데도 15분 후 면역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높아졌다. 실제로 뇌는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육이 웃는 방식으로 수축되고 호흡이 바뀌면 뇌는 자동으로
긍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면역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공감과 연결입니다. 사람이 외롭다고 느끼면 몸은 경계 상태로 전환되며 이는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자주 분비되면 백혈구는 지치게 되고 T세포의 수명은 줄고 NK세포의 반응 속도도 30% 이상 느려진다. 2020년 영국 킹스 칼리지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수록 자가면역 질환과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운동이나 식사보다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이해받고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면역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정윤 씨는 어느 날부터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며 30초간 미소 짓기, 아침 식사 전, 전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하기, 하루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하기. 그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눈이 덜 충혈되고 입안 염증도 사라졌으며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 CRP는 0.7에서 0.2로 떨어졌고 NK세포 활성이 25%나 증가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웃으셨나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나요? 가슴 속 답답한 감정을 혼자 꾹꾹 눌러 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면역은 근육처럼 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풀리면 몸이 치유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면역도 깨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단 3분만이라도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마음속 감사를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운동보다 20배 강력한 면역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장이 안 좋아서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면역이 약해서 장이 나빠진 걸까요? 67세 김남희 씨는 내과 전문의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녀의 손은 진료실 탁자 위에서 자꾸 땀을 흘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반복된 복부 팽만감, 무기력, 변비와 설사, 알 수 없는 두드러기까지. 검사 결과 큰 병은 없었지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는 소견을 받았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합니다. 남이 어르신, 사실 2가지가 맞물린 겁니다. 장내 세균이 무너지면 면역도 같이 무너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평소 유산균도 먹고 채소도 챙기고 음식도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몰랐던 건 바로 건강한 식재료가 아닌 면역을 깨는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장내 세균, 그 작지만 치명적인 전쟁터.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은 장에 존재합니다. NK세포, 대식세포, T세포 등 대부분의 전사들은 장 점막에 몰려 있죠. 그들은 장내 미생물, 즉 유익균과 유해균의 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면역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김남희 씨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 일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음식. 그녀는 아침엔 사과, 점심엔 샐러드, 저녁엔 잡곡밥을 1년 내내 반복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함을 지켜왔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이 장내 세균에는 재앙이었죠. 왜일까요? 장내 세균은 매우 다양한 균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락토바실러스는 채소를 좋아하고 비피더스균은 발효식품을, 아커마시아는 식이섬유를 좋아합니다. 즉, 다양한 음식이 곧 균종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이것이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하버드대 2020년 장내 미생물 연구에 따르면 균일한 식사는 균일한 장내 세균을 만들고 이는 면역계의 정보력과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 매일 똑같은 음식은 면역에 나쁩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 이 식사 중 핸드폰 보기, 감정 억누르기, 장내 세균은 먹는 음식뿐 아니라 식사하는 방식에도 민감합니다. 김남희 씨는 식사 중에도 뉴스를 보거나 자주 걱정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런 감정 스트레스는 소화효소 분비를 억제하고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려 장내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식사 중 스트레스는 리포다당체 LPS라 불리는 유해 독소의 흡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만성염증과 면역계 교란을 일으킵니다. 식사 중 부정적인 감정은 음식보다 강력한 면역 억제 인자다. UCLA 뇌장축 연구소. 그러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감정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 3. 야식, 늦은 저녁, 간헐적 단식의 함정. 요즘 인기 있는 간헐적 단식. 남희 씨도 168 간헐적 단식을 6개월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장은 이미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단식으로 인해 위산과 담즙이 역류하거나 장 점막이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을 8시 이후로 미루고 아침을 건너뛰는 식단은 장내 세균의 활성 시간대와 엇갈리며 유익균 수를 감소시킵니다. 장내 세균은 대부분 아침 낮 시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야간엔 소멸과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간헐적 단식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장 건강과 면역력 저하 위험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일본 기노시타 노화연구소. 그렇다면 면역력을 살리는 식사 습관은? 김남희 씨는 식단을 바꿨습니다. 하루 3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변화로 면역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3일마다 식재료 구성 바꾸기. 사과 대신 배, 브로콜리 대신 단호박, 닭가슴살 대신 두부. 균종 다양성 유지. 매 식사 전 30초간 심호흡. 뇌와 장 사이의 연결 회복. 리포다당체 흡수 억제. 아침은 꼭 먹고 저녁은 가볍게. 유익균이 좋아하는 발효식품과 섬유소 위주. 아침엔 바나나 요거트, 저녁엔 된장국 김치 현미밥. 식사 중엔 대화 또는 음악. 감정적 안정 면역 호르몬 분비 촉진. 그녀는 변화한 식단과 식사 습관 3주 만에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고 아침 피로감이 줄어들었으며 대변도 하루 1회로 규칙적으로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시행한 면역세포 활성도 검사에서 T세포 활동이 40% 증가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면역은 영양소가 아닌 습관이 좌우합니다. 특히 장내 세균은 단순히 유산균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 식사 시간, 식재료 다양성, 스트레스 관리가 동시에 맞물릴 때 비로소 면역은 살아납니다. 우리 몸의 100조 개에 달하는 장내 세균들은 말없이 우리 면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건강한 음식이 아닌 건강한 방식이 먼저여야 합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며 새벽 2시를 가리킵니다. 어둠 속에서 최영선 씨 64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응시합니다. 베개를 몇 번이고 뒤집고 이불을 발끝에 차보지만 몸속 깊은 불안감과 조급함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낮에 운동도 하고 저녁도 가볍게 먹었는데.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상황을 반복합니다. 자정 무렵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23시간 만에 깨고 그 뒤로는 뒤척이다가 겨우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텨야 하죠. 기침은 자주 나오고 입안은 마르고 자주 소화가 안 됩니다. 병원에선 면역력이 낮다며 주사를 권하지만 정작 원인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면역세포들이 수면 부족이라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수면, 면역의 은밀한 회복 시간. 사람은 깨어 있을 땐 대부분의 에너지를 외부 자극에 사용합니다. 걷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는 동안 몸은 외부와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분배하죠. 하지만 우리가 잠들었을 때 그 에너지는 면역과 회복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잠이 오게 하는 역할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 세포 재생, 염증 억제, 면역 세포 회복까지 담당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부족하면 NK 세포 활동이 평균 28% 이상 감소한다.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면역센터 연구 결과. 즉,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백혈구도 잠든 채로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최영선 씨의 경우 매일 6시간 이상 잤지만 잠에서 깨면 늘 피곤했고 감기나 염증이 자주 재발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건 다음과 같은 요소입니다. 면역력을 망치는 수면 습관 3가지. 1점,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밝은 조명. 뇌는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 시 면역 호르몬 농도가 60%까지 떨어진다. 하버드대 수면의학 연구소. 밝은 조명, TV, 스마트폰은 면역세포의 수면 전 준비를 무너뜨립니다. 2점,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기. 심리적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 미처 말하지 못한 화난 감정은 잠자리에서 뇌의 자율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자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여도 뇌는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면역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밤새 몸은 회복하지 못한 채 피로만 누적됩니다. 3점, 야식과 늦은 카페인 섭취. 잠 안 올 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지만 우유에 설탕이나 과자가 곁들여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밤 9시 이후 위장이 작동하면 장내 세균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이로 인해 장점막에 미세 염증이 생깁니다. 또한 커피, 녹차, 심지어 초콜릿도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죠. 면역력을 살리는 진짜 수면 루틴. 최영선 씨는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찍 자겠다가 아니라 잠들기 전의 감정과 행동부터 정돈하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 저녁 9시 불을 노란색조로 바꾸기, 뇌의 긴장을 풀고 멜라토닌 분비 유도.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1가지 적기, 감정 정화 자율신경 이완 면역 안정화.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침실 밖에 두기, 뇌 자극 차단 깊은 수면 유도. 밤 10시 30분 이전에 눕기, T세포와 백혈구, 재생이 활발한 시간대 확보. 3주 만에 그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토록 자주 앓던 구내염이 사라졌고 아침 기상 시 눈의 피로와 입마름도 없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면역 프로파일링에서는 NK세포 활성도 32% 증가, 혈중 염증 지표 CRP 수치 0.9, 0.3으로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은 도망이 아니라 복구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보약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약을 몸이 제대로 흡수하고 있는지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세포의 수리 시간이며 면역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당신이 수면을 등한시하면 면역은 다음날도 제대로 싸울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좋은 수면은 감정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것.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밤 어떻게 잠드실 예정인가요? 그저 누워서 눈만 감는다고 면역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빛을 끄고 감정을 다독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수면, 진짜 면역의 시작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70세 정미순 씨가 병원을 나오는 길. 그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염증 수치가 또 높다네. 도대체 나는 왜 늘 이러지? 그녀는 특별한 병이 없습니다. 혈압도 당뇨도 없고 체중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피곤함, 관절통, 잇몸 염증, 위장 트러블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항상 CRP 염증 수치가 기준치 이상. 의사는 만성 염증 상태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대체 그게 어떤 상태인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단도 바꿨고 수면도 관리했고 걷기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면역은 회복되지 않고 몸은 여전히 피로하기만 할까요? 만성 염증, 조용히 면역을 갉아먹는 침묵의 불씨. 염증은 원래 면역의 반응입니다. 상처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출동해 싸우는 생명의 반응이죠. 문제는 이 반응이 필요할 때만 생겨야 하는데 현대인의 몸은 24시간 원인도 없이 백혈구를 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염증. 눈에 띄지 않지만 온몸에서 조용히 세포를 망가뜨리고 면역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만성 염증이 암, 치매,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을 유도한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정미순 씨처럼 염증 수치가 늘 높게 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아침에 입이 마르고 혓바늘이 자주 돋는다. 관절이 이유 없이 욱신거린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 피부가 거칠고 가려움이 잦다. 대변 색이 탁하거나 불규칙하다. 머릿속이 멍하고 쉽게 짜증이 난다. 염증을 부르는 3가지 생활 독소. 정미순 씨의 생활을 살펴보니 운동이나 식단 외에 매일 반복되는 염증 유발 습관이 있었습니다. 1점, 아침 공복 커피. 속이 허전해서 커피부터 마셔요. 이 습관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내 LPS 내독소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는 혈액 내 염증을 유발하며 면역세포를 교란시켜 NK세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공복 커피는 일시적 각성 효과와 반대로 면역계에는 자극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존스 홉킨스 의대 면역보고서. 2점, 오래된 기름에 튀긴 음식. 그녀는 종종 에어프라이어에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데워 먹었습니다. 하지만 반복 사용한 기름, 특히 튀김류는 에이지스당화, 최종 산물을 만들어 세포를 산화시키고 만성 염증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3점, 하루 30분 이상 햇빛 부족. 햇빛은 비타민 D 합성뿐 아니라 면역계의 항염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미순 씨는 외출이 거의 없고 햇볕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 TNF-알파이 상승하며
면역 불균형을 유발한다. 영국 면역 내분 비학회 염증을 끄는 일상 면역 습관은 따로 있다. 정미순 씨는 다음과 같은 습관으로 4개월 만에 CRP 수치를 0.6에서 0.2로 낮추고 잇몸과 피부 트러블을 개선했습니다. 아침 첫 음료는 따뜻한 보리차 or 생강차. 위점막 보호, 체온 상승, 장내 독소, 흡수 억제, 매주 1회 기름 없는 채소 볶음 식사. 항산화 영양소 풍부한 컬러푸드 중심.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양파. 하루 15분 햇빛 아래 산책. 비타민 D 생성, 항염 사이토카인 조절. 주 2회 명상 또는 호흡 훈련. 스트레스성 염증 차단 면역세포 균형 회복. 소리 내어 웃는 시간 만들기. 엔도르핀 면역계 진정 유도 백혈구 정상화. 왜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면역에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까? 우리 몸은 단순합니다. 무리한 치료나 강력한 영양소보다 평범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조화롭게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번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미세한 스트레스가 내장을 자극하고 장내 세균의 조화를 깨뜨립니다. 한 끼의 야식, 하루의 짧은 불면, 매일의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이 모여 몸 전체가 항상 위기 상태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면역은 이를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운동과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마음, 수면, 장내 세균, 그리고 우리의 아주 사소한 생활 루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운동 말고 이것 하세요. 그것은 바로 삶의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몸과 마음이 진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염증을 키우는 습관을 하나라도 내려놓으셨나요? 당신의 몸속 면역세포들은 지금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